밀려나간 사모펀드에서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죠.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잘 알려진 이지스 운용의 사모펀드가 최근 강남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운영위원 김봉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감독을 부실하게 했는지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를 했지만 그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은 그냥 열어두어서 운용사가 많이 생기고 또 많이 퇴출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산다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산다사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당국의 이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신빙성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통해서 이 금융당국의 감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실한가라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18년 초에 어떤 자산운용사의 사회이사가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라임자산운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제보가 들어갔을 때에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지금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없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은 그 모든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라임자산운용은요,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을 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인가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즉,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공모펀드 운용사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제입니다. 그런데 공모펀드 운용사는 인가제죠. 왜냐하면 공모펀드라는 것은 모집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으로부터 이 펀드 자금을 모집해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소수의 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보다 더 높은 조건의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공모펀드 운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인가제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임자산운용은 인가제 전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 또는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모펀드 운용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라임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에다가 모자펀드를 만들어도 되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모자펀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모펀드가 있으면 자펀드는 그 모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즉, 모펀드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자펀드는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모펀드에다 투자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모자펀드라고 그러고요. 이게 꼭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자, 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순환도 가능해요. 순환. 모펀드가 있고 자펀드는 모펀드에 투자하고 또 손펀드는 자펀드에 투자하고 하다가 또 이게 순환 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투자하는 그 구조를 만들기에 따라 가지고 모펀드는 다시 자펀드에 투자하는 일부를, 이런 식의 이제 순환 고리형
투자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모펀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49명까지만 투자를 하게끔 돼 있는데 모자펀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느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를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모펀드 하나는 49명을 해놓고 그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해가는 편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취재가 이제 되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라임자산운용에 구속된 이종필 부사장이 직원들한테 금융감독원에서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라임의 직원들조차도 야,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바로 판매사입니다. 판매사는 라임의 모펀드도 판매를 하고 자펀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펀드 또는 순환고리형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본시장법을 탈법하는 그러한 그 불법적인 그 투자 형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판매사도 그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판매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미루어 보면은 금융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수많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다 감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판매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유명한 증권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 증권사들만 또는 은행만 잘 감독했어도 얼마든지 이러한 탈법 행위는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언급을 할 것은요, 라임 자산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018년에 라임 자산운용이 당시에 그 전문 사모 운용사 업계 1위였죠. 라임 자산운용이 먼저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신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도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당시에 2위 업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1, 2위 업체가 전부 다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 신청을 했는데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은 인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계속 심사가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 비해서 라임 자산운용의 운용 실태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규모도 더 크고 신청도 먼저 했다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인가도 먼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융당국은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라임의 문제점을 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관계자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라임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를 이제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19년 6월 달에 어이없는 또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당시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금 금융위원장은 은성수 씨인데 당시에는 최종구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구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인가 등록 절차의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 심사가 중단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도를 더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거는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은 심사를 거부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 빨리 인가를 내주라 하는 압력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2019년 그 7월경에 최초로 라임 자산 운용의 문제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까지도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을 시켜주려고 노력했다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태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다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감독을 맡긴다라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경비원이 술 먹고 잠들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진입장벽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사모 운용사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금융당국의 감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기준을 둬가지고 정말 남의 돈을 운영해도 되는 그러한 건실한 운용사만이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차려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모펀드에서 계속 환매 중단 사고 그리고 사기 사건이 발생되는 그러한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여전히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펀드에 관한 이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 그리고 주변의 친척, 친구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대한행동 운영위원 김봉수입니다. 저희 미래대한행동은 혼탁한 시기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시대에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